네, 그럼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이제 ICNL에 인턴으로 방학 동안 참여하게 된 것을 환영을 하고요. 그러니까 첫 번째 주제는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대학원 생활을 포함해서 학교에서 연구생으로서 일을 하고 공부를 하고 하는 거에 대한 감이 아직 없을 것 같아서 그런 감을 조금 잡아주기 위한 그러한 이야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제목은 이제 Graduate School Life and Future인데 결국 인턴 학생들한테도 해당되는 이야기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연구자로서 뭔가 경험을 해보는 거니까. 그리고 앞으로 미래에 대학원생이 되었을 때 그때 어떻게 되는 건지 같은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여기 있는 자료는 제가 대학원생일 때 연구소 선배인 서울대학교에 계신 이기환 교수님이라는 교수님이 계신데 그 교수님의 자료를 좀 참고를 해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대학원이 어떻게 동작을 하느냐, 혹은 이제 연구소가 어떻게 동작을 하느냐라는 관점에서 보면은 사실은 대학원이라고 하는 거는 공대 쪽 대학원과 그 다음에 문과 쪽 대학원이 좀 많이 달라요. 그러니까 문과 쪽 대학원은 뭔가 재원이라는 게 사실 없거든요. 재원은 이제 학생들 스스로가 마련하는 재원이 되는 거고, 반대로 이제 공대나 아니면 이공계 쪽 재원 같은 경우는 국가로부터도 많은 지원을 받고 그 다음에 회사로부터도 많은 지원을 받을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보면은 국가로부터 이제 지원을 받는 한국인들의 세금으로 이루어진 재원인 거죠. 재원이 있고, 그리고 또 이제 회사 과제를 하게 되면 회사한테 이득을 줌으로써 우리가 받게 되는 그런 재원이 있습니다. 프로젝트 같은 것들을 통한 재원이 되겠죠. 그러면 이렇게 모은 재원을 어디다 사용을 하느냐를 보면은 이제 첫 번째는 튜이션 피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등록금, 그러니까 만약에 대학원생이 되면 대학원생 등록금 같은 것들이 이제 사용이 되게 되고, 물론 이제 학부 인턴 학생들도 약간의 지원을 받으니까 여기에 조금 해당이 된다고 볼 수 있겠죠. 네. 그 다음에 이제 스타이펜드 같은 경우인데 이게 대학원생들이 TA나 RA 같은 거를 받게 되는 비용들을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합쳐져서 등록금이나 생활비로 이제 충당이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전체적인 이제 대학원이 이렇게 흘러간다라고 보면 되는데, 그럼 여기서 드는 질문은 뭐냐면은 국가로부터 우리가 지원을 왜 받는가를 생각해 보면 결국은 이제 학생들로부터 연구적인 관점에서 어떤 엑설런스를 요구를 하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대학원에서 공부나 연구들을 통해 가지고 성장을 하고 그 성장된 걸 바탕으로 국가 동력에 이바지하는 것이 이제 최종적인 목표인 거죠. 그러니까 롱텀에서의 최종적인 목표고 국가 전체로 봤을 때 목표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전체적으로 조금 대략 어떤 식으로 돌아가는지가 이해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두 번째 페이지는 뭐냐면은, 근데 이제 보면은 우리가 그러니까 학위와 그다음에 사회에서 이제 전반적인 흘러가는 그런 흐름들을 좀 보면은 이렇게 대부분 구성이 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좀 그러니까 자기의 능력 같은 것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그냥 일반, 그러니까 아무런 그런 백그라운드 없는 상태에서 어떤 경쟁 사회에 뛰어들었다라고 하면은 그 경쟁하는 인원들이 굉장히 많아요. 여기서 이제 파란색 세모에 해당되는 건데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근데 자기가 어느 정도 능력을 쌓아서 그리고 어느 정도 그런 베이스라인을 닦은 다음에 경쟁에 뛰어들었다라고 하면 경쟁자 수가 좀 줄어들어요. 그리고 궁극적으로 가면은 이 경쟁자 수 대비 그러니까 내가 능력을 쌓은 거라면은 그 능력을 쌓았던 사람들이 경쟁자 수보다 훨씬 더 작아지는, 더 많아지는 경우가 발생을 한단 말이죠. 이 말인즉슨 뭐냐면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뭐 여기 나오는 두 명 있는데 그 축구 같은 경우를 생각해 보면 영국 프리미어리그가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인기 있고 그리고 가장 컴페러티브한 그 축구 리그잖아요. 축구 리그에서 감독들이 교체되는 방식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 감독들은 되게 못해도 다른 팀 감독이 돼요. 네. 그러니까 잘하면 물론 계속 그 팀 감독을 하는데 못해서 퇴출돼도 결국에 할 일이 일단 다른 팀 감독이 된단 말이에요. 그 말인즉슨 뭐냐면 자기 능력이 보장이 된다라는 하에서는 보면은 그 할 사람이 별로 없어요. 네. 그러니까 그 자기 예를 들면 연구라든지 아니면은 뭐 능력이라든지 그런 측면에서 정점을 찍은 사람들은 그 주변을 바라보면 후보자들이 별로 없어요. 그 사람들밖에.
그죠? 그러니까 훨씬 더 쉬워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즉 다시 말해서 자기의 능력을 점점 더 쌓아서 능력이 큰 상태로 사회에 뛰어들면 그러면 경쟁 요소가 훨씬 더 줄어들기 때문에 오히려 더 수월한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뭐 고3 때 열심히 공부를 해야 되는 이유기도 하고 대학교 때 열심히 공부를 해야 되는 이유기도 하고 대학원생 때 열심히 연구를 해야 되는 이유기도 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좀 약간 어떻게 보면 새로운 시각이죠. 네. 그래서 이 시각은 사실은 이제 서울대 이한 교수님이 만들어주신 자료에 기반해가지고 저도 개인적인 생각을 얹은 건데 그래서 대학원생이다라고 하면은 예를 들면은 내가 학부를 마치고 바로 취업했다라고 하면 요 그룹에 해당되는 거고 그다음에 석사를 마치고 취업했다라고 하면 요 그룹에 해당되는 거고 내가 박사를 마치고 굉장히 훌륭한 실적으로 졸업을 했다라고 하면 요 그룹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실력을 쌓아서 졸업을 하게 되면 자기 경쟁자 풀이 훨씬 줄어든다고. 그러니까 더 잘 될 가능성이 훨씬 더 커요. 실제로 이 전체 사회 구조가 원래 그렇게 되어 있어요. 네.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쪽에서 많이 뛰어들기는 하죠. 네. 빨리 돈을 벌려고 그런 이유가 좀 있다라는 이야기를 할 수가 있고. 그러면은 이거 아까 얘기했던 그런 거고요. 그러면은 내가 석사 과정이나 박사 과정 혹은 연구자로서 성장을 하기 위해서 뭘 잘해야 되느냐를 보면은 스킬로 나눠 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이제 논리, 로직이고 그 다음에 내가 어떤 아이디어를 제안한 능력, 프로포저 그리고 세 번째는 제안을 하기 위해서 발표 능력이 중요한 거죠, 프레젠테이션. 그 다음에 수학적인 능력, 그다음 프로그래밍을 얼마나 잘하는지, 그 다음에 영어를 얼마나 잘하는지 이것들의 조합으로 이루어져요. 근데 이것들의 조합이 사실은 이제 동일하게 성장을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사람마다 다 가진 능력이 다 다르고 할 수 있는 게 다 다르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이제 논리를 엄청 잘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수학을 되게 잘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모자란 부분, 부족한 부분들을 이러한 이제 학위 과정을 통해서 아니면은 뭐 그러니까 그 연구실에서 자기의 능력 개발을 위해서 이런 것들을 이제 개발해 나가는 과정이 있다고 하는 거죠. 근데 이제 한 가지 클리어한 거는 이제 시간이 소모되면 안 된다. 그러니까 쓸데없는 시간을 쓰면 안 된다라는 거가 되겠고 그렇지 않는 이상 자기가 이러한 것들을 위해서 노력하는 시간은 절대 이제 낭비가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그러면은 훌륭한 연구자란 무엇인가라는 거를 생각해 보면 훌륭한 연구자라고 하는 거는 훌륭한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웍은 페이퍼 논문입니다. 그러니까 좋은 논문을 쓰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되고, 근데 그러한 논문들을 계속해서 프로듀싱 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럼 이제 엑셀런트 웍 같은 경우는 훌륭한 논문을 쓰는 건데 논문을 쓰기 위해서 필요한 자격은 뭐냐면은 이런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아이디어가 훌륭해야 되고, 아이디어의 컨셉을 훌륭해야 되고, 목표가 훌륭해야 되고, 비전이 훌륭해야 되고, 그 다음에 방법론적인 측면에서는 메서드, 알고리즘, 시스템 개발이 훌륭해야 되고, 그 다음에 리저트는 이제 그 자기가 한 연구의 결과가 되겠죠. 예를 들면 뭐 실험 결과라든지 아니면 알고리즘의 성능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될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연구를 잘하려면 그리고 좋은 연구자가 되려면은 구체적으로 어떤 거를 해야 되느냐를 생각해 보면 첫 번째는 이제 시간 관리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학부 때 했던 것들은 거의 대부분 다 수업을 듣고 그 수업에 대한 시험을 보고 하는 것들이잖아요. 그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시간 매니지먼트가 쉬워요. 왜냐하면 중간고사 전에 공부하면 되고 기말고사 전에 공부하면 되고 해서 공부를 해서 좋은 성적을 얻어서 학기를 마무리하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러면은 이제 자기가 따로 이렇게 손으로 써가면서 시간 매니지먼트를 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러니까 연구실에 들어와 가지고 연구를 하는 관점에서 보면 대학원생이든 학부생이든 시간 매니지먼트가 되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대학원의 최종 목표는 좋은 논문을 쓰는 거거든요. 좋은 논문을 쓰려면은 논문은 학회 논문이 있고 저널 논문이 있는데 학회 논문 같은 경우는 데드라인이 딱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언제까지 제출을 해라라는 게 정해져 있는데 저널 논문은 데드라인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자기가 스스로 그 데드라인을 정하고 그다음에 데드라인까지 가기 위해서 자기가 디테일하게 오늘은 뭐하고 내일은 뭐하고 하는 시간 매니지먼트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어떻게 보면 제일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근데 이제
대학원 같은 경우는 뭐 경우에 따라서 하드웨어 쪽 연구하는 연구실은 굉장히 출퇴근 시간 이런 게 되게 타이트해요. 그래서 예를 들면 무조건 9시에 와서 무조건 9시에 퇴근해야 되고 그런 게 있는데 사실 컴퓨터학과나 아니면은 소프트웨어를 하는 연구실들은 좀 플렉서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코딩도 많이 하고 해야 되니까. 네, 그래서 우리 연구실도 당연히 굉장히 타임 매니지먼트는 플렉서블 하고요. 출퇴근 시간 그런 거에 이제 전혀 관여를 하지 않습니다. 근데 내가 타임 매니지먼트가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그 타임 매니지먼트를 잘 해야 되는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뭐 그러니까 나는 아침형 인간이다라고 하면 7시에 출근해서 6시에 퇴근하든지 아니면 난 저녁형 인간이다라고 하면 오후 1시에 출근해서 밤늦게 퇴근하든지 그렇게 해도 상관없어요. 근데 어쨌든 이제 그런 시간 매니지먼트는 잘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할 수가 있고 우리 연구실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오후 시간대에 미팅이라든지 아니면은 그런 액티비티들이 많이 있어서 같이 하는 액티비티들이 그래서 오후 시간에는 뭐 연구실에 있는 거를 추천을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좀 중요한 거는 이게 타임 매니지먼트하고도 좀 연관되어 있는데 개인 웹페이지를 만드는 게 되게 중요하기는 해요. 왜냐하면 웹페이지를 한번 만들어 놓으면은 이거를 계속해서 관리해가면서 자기의 관리가 되거든요. 네. 예를 들면 퍼스널 웹페이지에 어떤 것들이 올라가냐면은 뭐 당연히 이제 자기 스펙 같은 것들도 쭉 올라가 있고 그다음에 자기가 쓴 논문들이나 자기가 쓴 특허나 소프트웨어나 그런 것들을 정리해서 올리는 거죠. 요즘 뭐 GitHub를 많이 사용하는 학생들도 많이 있는 것 같고요. 상관없는데 아무튼 뭐 퍼스널 웹페이지를 좀 잘 관리를 하는 것들은 중요하고 특히나 이제 더블이나 CS 필드, 더블이는 일렉트리컬 엔지니어링, 전기전자공학이고 CS는 컴퓨터 사이언스 그런 분야에서 되게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연구실도 당연히 홈페이지가 있고 홈페이지를 지금 제가 관리하고 있어요. 관리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온라인 디스커션을 위해서 슬랙 같은 그런 툴을 쓰고 있습니다. 슬랙은 사실은 슬랙에 보면은 여러분들 보셨지만 채널을 만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각 연구 그룹별로 채널을 만들고 그 채널 내에서 온라인으로 온라인 디스커션도 하고 그다음에 그 디스커션 거리를 오프라인으로 가져와서 얘기도 하고 그런 목적으로 지금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뭐 학회나 저널 이야기는 했는데 우리 쪽 분야에서 유명한 학회나 저널을 리스팅을 한번 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저널부터 얘기를 좀 하면은 저널 같은 경우는 IEEE 혹은 ACM이라는 게 그 엄청 커다란 그런 학회 그룹이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IEEE는 전기전자공학 분야고 ACM은 컴퓨팅 분야이거든요. 근데 명확하게 나눠져 있는 건 아니고 둘 다 어느 정도 이제 그 쉐어를 하면서 이렇게 이루어진다라고 보면 되고 거의 대부분 다 IEEE 아니면 ACM이 붙을 거야. 학회나 뭐 저널이나. 그리고 특히 저널 같은 경우는 여기 트랜잭션이라고 하는 게 있죠. 트랜잭션이라는 이름이 붙으면은 그냥 탑티어 저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트랜잭션이라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논문 검색을 하실 때 잘 모르겠으면 앞에 트랜잭션이 붙은 거는 어느 정도 퀄리티를 보장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 외에도 뭐 저널 온 셀렉티브 에리어스 커뮤니케이션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좋은 저널이고 이런 여러 가지 저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연구실은 네트워크 플러스 시스템 플러스 AI니까 네트워킹이나 커뮤니케이션이나 컴퓨팅이나 이러한 용어들이 붙게 되겠죠. 그 다음에 학회로 넘어오게 되면 학회들도 굉장히 다양한 종류들이 있는데 학회들은 퀄리티가 저널에 비해서 훨씬 더 다이버스해요. 그래서 굉장히 안 좋은 학회들도 있고 굉장히 좋은 학회들도 있는 거죠. 그래서 뭐 우리 학과에서 보통 홍보를 좀 하잖아요, 가끔. 그렇죠? 보면은 뭐 어떤 좋은 학회에 실렸다라고 홍보를 하는 것들은 거의 대부분 다 좋은 학회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런 좋은 학회의 선정률은 한 20% 미만인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 말인즉슨 내가 5편을 내면은 평균적으로 한 편만 이제 선정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만큼 이제 잘 써야 논문이 선정될 수 있는 거고 그건 뭐 저널도 마찬가지.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좋은 학회 같은 경우는 ACM 시그컴 같은 학회가 되게 좋은 학회고 그 다음에 코넥스 같은 학회 좋은 학회, 모비시스, 모비컴, 인포컴 같은 학회들이 우리 분야에서 좀 많이 쓰이게 되는 학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대로 학회는 여기 데드라인이 이렇게 있죠. 매년 한 번씩 이제 데드라인이 있어서 그 데드라인 전까지 열심히 논문을 써서 논문을 이제 학회에 제출할 수 있도록 할 수 있게 됩니다.
최근에는 뭐 AI 쪽 학회들은 학부생들도 종종 쓰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당연히 학부생들이 쓰는 게 불가능한 게 아니고 열심히 하면 충분히 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뭐 요거는 사실 대학원생들한테 해당되는 이야기이기는 한데 콜스워크나 뭐 아카데믹 인테그리티 같은 것들인데 콜스워크는 수업 듣는 거죠. 대학원을 가도 수업은 듣습니다. 근데 이 수업의 중요도가 학부 때 듣는 수업에 비해서는 좀 많이 낮기는 해요. 근데 물론 이제 기본적인 리퀘어먼트는 채워야 되겠죠. 그래서 가능한 한 요런 코스워크 같은 경우는 석사 같은 경우는 1년 내, 박사과정 같은 경우는 1.5년 내에 코스워크를 끝내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GPA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만 관리를 하면 3.3 정도만 이제 관리를 하면은 나머지 부분들은 연구에 집중을 하는 게 일반적인 대학원생들의 생활이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 당연히 뭐 표절이나 치팅이나 이런 걸 하면 당연히 안 되겠죠. 그렇게 있습니다. 그다음에 자연스럽게 워크앤식이랑도 연관이 되는데, 아까 얘기했다시피 여러분들이 국가로부터 세금으로부터 이루어진 서포트를 받고 있는 거기 때문에 워크앤식 같은 것들이 되게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것도 뭐 박사과정 그리고 석사과정을 졸업하기 위한 요건이 되는데, 여러분들이 뭐 학생들이니까 대충 이야기를 하면은 결국은 석사과정의 자격이 되면 졸업을 할 수가 있고, 박사과정 같은 경우는 박사로서의 자격이 되면 졸업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커뮤니케이션인데, 커뮤니케이션은 의사소통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보면은 뭐 여러분들은 다 잘 하고 있는데 많은 학부생들이 이메일 같은 것들을 보낼 때 실수하는 경우가 되게 많이 있어요. 예를 들면은 그냥 자기 소개도 안 하고 그냥 바로 본론부터 얘기한다든지, 아니면은 끝나고 나서 뭐 누구 드리고 이런 식으로 안 쓰고 그냥 아예 끝내버린다든지, 제목을 안 쓴다든지, 그런 경우가 종종 보이거든요. 저도 이제 경험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근데 이제 이메일 예절은 사실은 커뮤니케이션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그러한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메일을 잘 쓰는 법, 적당히 이메일을 쓰는 법은 인터넷 검색해 보면 진짜 많이 나와요. 그래서 한 번만 검색해 보면은 어떻게 써야 되는지를 알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메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들 몇 가지는 온타임 딜리버리, 그러니까 시간을 넘어서 딜리버리 하면 안 되고, 예를 들면 누가 물어보는 이메일을 보냈으면 거기에 대한 답변은 뭐 며칠 내로 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는 이거는 나도 학부생들한테도 꼭 지키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받으면은, 그러니까 정말 내가 바빠가지고 못 보내지 않는 이상 최소한 뭐 며칠 내에는 무조건 답변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호칭도 당연히 적당한 호칭을 써야 되겠죠. 예를 들면 교수님한테 보내면 이모 교수님이라든지, 아니면 영어로 보내면 프로페서라든지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고, 그리고 이러한 이메일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연구를 만약에 다른 사람이랑 같이 공동 연구를 한다라고 했을 때는 굉장히 많이 사용되는 커뮤니케이션 메서드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오프라인으로 만나가지고 어떤 연구 디스커션을 했다라고 하더라도 온라인으로 생각이 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 말을 못했는데 라든지 이 디스커션을 더 이어나가고 싶다라고 하면은 이제 이메일로 그 내용을 잘 정리를 해가지고 전달을 하면 받는 사람도 거기에 대한 자기 생각을 다시 이제 답변을 하고, 그런 식으로 이제 연구가 이루어질 수도 있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연구실 학생들하고의 커뮤니케이션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대학원에서 이제 연구를 좀 하다 보면은 보통 일주일에 한 번씩 교수님과 같이 다 같이 이제 랩 미팅을 하는 시간이 있어요. 네, 그런 시간이 아니면 교수님이랑 1대1로 개별 미팅을 하는 그런 시간이 있어요. 보통 그런 시간일 때 교수님과 커뮤니케이션을 자주 하는데, 근데 그래봤자 일주일에 한두 번인 거잖아요. 근데 거의 모든 시간을 연구실에서는 이제 연구실 학생들하고 다 같이 지내는데, 그런 학생들하고 연구 관련 이야기를 굉장히 심도 있게 할 시간이 되게 많죠. 네, 그래서 그렇게 많이 연구 얘기를 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그런 미팅, 랩 미팅이라든지 연구 관련 미팅들이 주기적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연구실에서는
저랑 당연히 미팅하고 싶으면은 언제든지 이제 메일 보내든지 슬랙으로 이야기를 하든지 네, 해가지고 미팅 날짜를 잡아가지고 그래서 내 연구실에서 하든 아니면 다른 장소를 잡아서 하든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적극적으로 권장하는 편입니다. 먼저 이렇게 미팅 요청하는 걸 적극적으로 권장하는 편이고 좋은 아이디어에 대해서 공유를 하고 그 다음에 좋은 아이디어에 대해서 같이 디스커션을 하는 걸 되게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연구 미팅 같은 경우는 대학원생들은 보통 이제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미팅을 나랑 같이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적어도 이제 2주일에 한 번 정도는 꼭 하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내가 아이디어를 계속 생각이 됐는데 잘 생각이 안 난다라고 하더라도 2주에 한 번은 이제 교수님과 같이 디스커션을 해야 그래야 이제 연구의 진도가 잘 나갈 수가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하면 될 것 같고 당연히 모든 교수님들은 굉장히 바쁩니다. 저를 포함해서 바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을 내 가지고 같이 미팅을 하는 거거든요.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좀 잘 활용을 하면은 자기 연구를 디벨롭하는 데 되게 도움이 됩니다. 다음 뭐 당연히 커피 브레이크 같은 경우는 뭐 고민이 있거나 개인적인 고민이 있으면은 얘기를 하면은 얼마든지 커피를 사드리면서 얘기를 해드릴 의미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연구 이야기로 한번 조금 들어가 보면 요 슬라이드 말고 다른 슬라이드에서 제가 연구 얘기를 좀 더 디테일하게 하긴 할 텐데 기본적으로 이제 이야기를 드리면은 여러분들이 아직까지 연구 초보자인 거잖아요. 아니면 연구를 아예 한 번도 안 해본 학생들일 텐데 연구라는 거가 뭐냐면은 리서치고 그러니까 서치를 다시 하는 거죠. 리서치인 거예요. 네. 그래서 그 말인즉슨 뭐냐면은 기존에 있는 거를 다시 찾아보는 게 연구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서베이가 되게 중요해요. 기존에 있는 연구들을 잘 조사하는 거. 그죠? 그래서 그러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제가 학생들을 뽑을 때 정말 중요하게 보는 것 중에 하나는 학점이기는 한데 그 학점을 보는 이유가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시험 문제 같은 걸 내보면은 좋은 성적을 받는 학생들은 물론 이제 공부를 열심히 하는 학생들도 있을 수 있는데 그 답안 정리를 되게 깔끔하게 잘하는 학생들이 되게 좋은 성적을 받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뭐 구체적으로 잘은 모르더라도 그러니까 대략적으로 그러니까 되게 짜임새 있게 정리해가지고 답변을 쓰는 학생들 있잖아요. 그런 학생들이 대부분 평균적으로 성적을 잘 받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결국에는 조사를 잘해서 조사된 걸 정리를 잘한다는 것과 일맥상통해요. 그래서 조사를 잘해서 얘를 정리를 잘하는 게 연구의 가장 첫 번째 단계고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단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발표 슬라이드를 잘 만들고 그 발표 슬라이드를 잘 만들어서 다른 사람들 앞에서 발표를 잘 하는 거가 굉장히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고 세 번째는 실험을 잘하는 거가 되는데 보통 여러분들은 그렇게 생각하죠. 연구를 하면은 거의 모든 시간들을 앉아서 실험만 하는데 많은 시간을 투자를 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보면 이 실험 같은 경우는 그냥 밖으로 보여주기 위한 용도로는 좀 많이 보여지는데 실제로 실험을 하는데 쓰는 시간은 50% 미만으로 써요. 대부분 전체 시간에 대해서 나머지 시간은 어디다 쓰느냐 이런 서베이를 하거나 슬라이드를 만들거나 레포트를 작성하거나 하는데 이제 쓰게 됩니다.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은 결국은 아까 얘기했던 그 로직 때문에 논리. 네. 연구를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논리예요.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좋은 실험 결과를 내 가지고 얘를 정리를 했다라고 하더라도 그거를 논리적으로 짜임새 있게 정리를 하지 않으면 그러면 말짱 도루묵이고 아까와 같은 그러한 탑 저널이나 탑 컨퍼런스에 논문을 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슬라이드를 잘 만들고 발표를 잘하고 하는 것들이 그러니까 로직을 잘 정리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고 그래서 이런 데 이제 시간 투자를 많이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뭐 연구를 하는 데 있어서 예를 들면 내가 어떤 그림을 그리고 그다음에 내가 한 실험의 결과를 뽑는다라고 했을 때 이렇게 두 가지로 비교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첫 번째는 이제 별로 안 좋은 이그젠플이고 두 번째는 좀 좋은 이그젠플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그림을 그린다라고 했을 때도 훨씬 더 구체적이고 디테일하게 그려야 되고 그 다음에 실험 결과를 뽑아서 그 그래프를 그린다라고 했을 때도 해상도가 낮은 게 아니라 해상도를 엄청 높여서 잘 보이게 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그 폰트 같은 것들도 다른 사람한테 잘 보이도록 이렇게 만들어서 디테일한 그런 연구 결과를 보여줘야 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논문을 쓰는 관점에 있어서 일저자 역할이 되는데, 논문은 자기 혼자 쓸 수도 있고 다른 사람들과 같이 쓸 수도 있어요. 같이 쓰면은 논문의 이제 저자가 한 명일 수도 있고 두 명일 수도 있고 세 명일 수도 있고 네 명일 수도 있죠. 근데 보통 논문 저자의 가장 마지막 순서에 지도교수 이름이 들어가게 되고, 그리고 그 앞에 이제 같이 공동 연구하는 사람 이름이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논문에서 가장 앞에 이름이 나온다라고 하면 그 사람을 일저자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 말인즉슨 이 논문을 주도해서 쓴 사람이라는 뜻이 돼요. 그래서 대부분의 논문에서 일저자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일저자로서 논문을 썼다라고 하면은 굉장히 당당하게 다른 사람한테 이게 내 실적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거고, 그에 비해서 2저자, 3저자, 4저자 이렇게 뒤 후보 순서에 되는 후보가 되는 저자들은 기여 측면에서, 컨트리뷰션 측면에서 1저자에 비해서는 훨씬 더 떨어진다라고 보는 게 맞아요, 일반적으로. 그래서 그러니까 좋은 논문에서 1저자가 된다라는 거는 결국 그 1저자가 그 논문 전체를 다 총괄하고 매니지먼트를 한 거다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그래서 그만큼 1저자의 리스폰시빌리티는 많겠죠, 그죠? 첫 번째로 그 논문에 대한 전체 컨트롤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측면이 있고, 두 번째는 이제 논문의 전체 큰 빅픽처를 그릴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고, 세 번째는 팀 멤버, 여기서 말하는 팀 멤버는 같은 공저자들이죠. 공저자들과 하는 연구에 대한 타임 매니지먼트를 스스로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그런 공저자들과 커뮤니케이션 하는 것들에 대한 전체 관리를 자기가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데드라인이 다가왔을 때 누가 어떤 일을 하고 하는 그런 일 분배 같은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도 일저자가 기본적으로 책임을 지고 해야 된다라는 거가 됩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이 과정에서 지도교수는 어떤 역할을 하느냐? 그러니까 일저자가 지도교수를 잘 활용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말인즉슨 교수님 이것 좀 봐주세요라든지, 아니면은 교수님 이 부분이 막히는데 이런 식으로 갔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냐라든지, 그런 이제 의견을 구하는 그러한 활동들을 좀 많이 해서 지도교수를 굉장히 잘 활용을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어떤 질문들과 답변을 좀 하자면은, 그러니까 연구는 그럼 언제 끝나느냐라고 했을 때, 그러니까 사실은 끝나는 게 없다고 볼 수가 있어요. 물론 이제 논문을 다 쓰게 되면, 논문을 완료하게 되면 끝나게 되는 건데, 근데 그건 이제 논문으로서 끝나는 거고, 연구 같은 경우는 계속 할 게 생기거든요. 그래서 내가 어떤 논문을 썼다라고 하면 그 다음 퓨처웍이라고 하는데, 퓨처웍 뭘 할지를 고민을 하고, 그 다음에 고민을 한 거에 대해서 퓨처웍을 하게 되고, 또 그 와중에 또 사회는 바뀌잖아요, 변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옛날에는 AI를 저는 안 썼는데 요즘 AI를 쓰게 되고, 그다음 최근엔 또 LLM을 쓰게 되고, 그 다음엔 또 로봇을 활용해가지고 이제 LLM 쓰고 하는 것처럼 사회가 계속 변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변화하는 흐름에 좀 맞춰가지고 자기의 연구들을 계속해서 임프로브 해 나가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는 이제 많은 학생들이 연구를 좀 액티브하게 하는 학생들도 있고 그렇지 않은 학생들도 있거든요. 근데 이제 액티브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결국 그 연구가 재미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자기가 느꼈을 때 재미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재미있게 연구를 해라라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재미있게 연구를 하려면 기존에 나와 있는 재미있는 연구들을 좀 많이 찾아봐야 돼요. 그래서 뭐 1, 2주에 한 번은 굉장히 잘 쓰여진 논문들을 읽어보는 그런 활동을 하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연구 미팅을 준비를 할 때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느냐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미팅 전체의 디자인을 너 스스로 해라라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미팅에서 지도 교수님이 다음 시간에 이런 거 해보면 좋겠어요라고 얘기를 하면은, 그 다음 시간에 딱 됐을 때 이런 거 해봤습니다, 교수님, 끝이 아니라, 그게 아니라, 그러니까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런 걸 해서 시도를 해봤는데 얘는 잘 안 되는 것 같아서 다른 방향으로 해가지고 해봤더니 이런 결과가 나왔고, 내 생각은 이렇고 이거에 대해서 이제 교수님 생각 어떤지, 그런 식으로 물어보는 게 굉장히 아이디어란 그러니까 랩 미팅의 전형이고, 그렇게 되면은
이제 자기 연구 진도가 쭉쭉쭉 나갈 수가 있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죠. 그 다음에 내가 잘하고 있는지를 어떻게 체크하느냐를 보면은 학부생들은 내가 잘하고 있는지 체크하는 방식이 되게 쉬워요. 중간고사 잘 보고 기말고사 잘 봤으면 잘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게 해서 학점 잘 받았으면 잘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대학원생은 사실 좋은 논문 한 편을 쓰는 데까지 시간이 굉장히 길거든요. 이 짧게는 1년, 길게는 2년, 3년도 걸리니까 그 과정 동안에 내가 얼마나 잘하고 있는지 체크하는 게 되게 어려워요. 근데 체크하는 가장 쉬운 객관적인 방법은 그거거든요. 아까 타임 매니지먼트를 하라고 했잖아요. 내가 타임 매니지먼트를 했는데 그 매니지먼트 한 대로 내가 하고 있느냐. 그러니까 나의 달성도를 체크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그 계획을 100%를 세웠는데 이 중에 내가 80%를 지난 1년 동안 쭉 달성을 해왔어. 그럼 굉장히 잘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자기를 뒤돌아보면서 체크를 할 수가 있어요. 내가 잘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 내가 계획을 세웠는데 이번 주에 달성한 계획이 예를 들면 뭐 40% 미만이야. 그럼 내가 잘 못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럼 그 다음 주는 계획을 새로 세워가지고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하면은 그러니까 연구 생활, 그 다음에 대학원 생활 긴 기간 동안 자기가 얼마나 잘하고 있는지를 체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까지 일반적인 대학원 생활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고요.